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새롭게 들리는 부분이 있죠. 제주도의 상급종합병원을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보면 원정 진료가 점점 늘어나서 여기까지만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사실이죠. 근데 사실 제주도가 원정 진료가 다른 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의 도민도 의료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하는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유치에 제주한라병원도 전면적으로 이제 오늘부로 준비한다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 계획은 벌써 한 1, 2년 전부터 기획조정실에 다 준비하고 했었는데 아예 총괄위원장을 이사장님이 직접 해가지고 직접 진두지휘할 예정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금 그 외에 원정 진료가 자꾸 극대화된다고 해서 점점 올라간다고 얘기되다 보니까 제주가 대단히 의료 낙후 지역으로 지금 거꾸로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게 오히려 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홍보가 돼버리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원정 진료가 다른 도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의 도민도 의료에 대한 갈증을 품고 사는 도가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또 더 선진 다른 도에 비해서 아까 이상평 부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빅5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의료에 대한 목숨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만큼도 더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빅5와 결합된 새로운 모델이 제주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사하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조금 이제 이게 그 보도자료 보내다 보면 조금 이제 한 타이밍 한 10분 정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응답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한 10분 정도 질의응답하면서, 그 다음은 식사하면서 또 질의응답도 들어갈 부분이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KBS 안상희 기자인데요. 그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평가 기준이 발표가 됐는데 이 절대평가 기준을 보면은 그 전문진료 환자군 비율이 이제 상향이 됐잖아요. 근데 예전에 오기 때 제주대병원도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라병원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또 외래 환자 비율은 줄여야 되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바뀐 6기는 금년 11월 말까지 34%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38%를 유지해야 되는 게 전문진료 질병군의 그 진단 크라이테리아인데요. 그 크라이테리아를 이미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병원이 38%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 중점이 조금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앞에 부분은 7% 이하, 뒤에 부분은 5%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 그거 자체도 좀 더 유지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 크라이테리아를 맞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디어 제주 김은혜 기자인데요. 그 빅5 병원과 6대 모델 관련해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랑 논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합의가 된 건지 아니면 논의 중인 상황인 건지 그 단계가 궁금하고,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얘기해 주신 게 한국종합병원 지정이 되면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쭉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대안으로 이제 설명해 주신 게 빅5인데, 그럼 결국에는 빅5 이 6대 모델이 먼저 좀 선행이 돼야 이제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 연대라는 그 이후의 성과나 뭐 평가 지표 이런 걸 설정하신 게 있고, 기간이 어떻게 좀 생각하신 게 있는 기간이 있는지 그 부분. 로드맵 우리 재단 처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 지금 빅5 병원과 연계 방안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트랙과는 다른 트랙, 따로 자체니까 그 수요자, 그 환자 입장에서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것이고, 올해 6월달에 저희가 연세의료원이라면 세브란스 병원을 포함한 강남 세브란스 병원, 연세암병원, 용인 세브란스 병원, 목과대학 다 포함해서 연세의료원과 저희 한라의료재단이 공동 진료, 교육 수련, 연구에 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고 이사장님과 위원장님께서 두 분이 공동 위원장으로 되셔서 지금 타임테이블대로 오늘 이번 달 이제 말에 저희가 일차 합동 세미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런 진료에 대한 공동진료센터라든지 지금 전공의들 다시 복귀했지 않습니까? 전공의 교육 수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고요. 12월 달에 연말에 1차 세미나를 거쳐서 내년 3월에는 본격적인 공동병원으로서의 이제 그 체제를 갖추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처음 이제 시도되는 것이고 전국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무슨 레이스도 아니고 일단 뭐 상호종합병원만 되면 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권역 그 지역 뭐 최종 치료병원으로 지금 뭐 저희대병원이나 지금 서울병원이 시행되어 있지만 사실 지정만 받았지 사실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될까 봐 저희는 상업종합병원 지정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업종합병원에서 다 똑같은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목표라는 것은 이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빅5 병원의 수준의 진료를 받고 싶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빅5 병원과의 연계를 통해서 진료를 제공할 것이고 타임테이블은 차근차근 진행돼서 아마 내년 3월에는 아마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MBC 도민호기자입니다. 지금 발표하신 내용에서도 보면 산적종합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뭐 좋은 점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 하나로 도민 의료비 상승을 꼽으셨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한라병원에서는 이제 빅5와의 실질적 그 유대를 상급종합병원과 병행해서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뭐 제가 듣기에는 그거와 무관하게 또 상급병원 아니더라도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도민 의료비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건지 오히려 빅5랑 통역하면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의료비 상승, 상급 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의료비 상승에 대한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보관은 어떤 걸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그 거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이제 선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빅5 병원 포함해서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아마 그쪽은 의료비 상승이 상당히 이제 높겠죠.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접수를 받습니다. 포괄 2차 병원에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그 원격으로 다학제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원격으로 비대면 협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가에 대해서는 수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온 병원에서 진료받는 수가로 다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원격으로 진료했다고 해서 원격 진료비용을 더 지불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요새는 뭐 많이 의료수가 올라가서 그 로봇 내시경 수술이라든지 중입자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면담과 상담 이런 거는 전혀 환자분한테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주 한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격으로 그 상담과 진료를 통해서 협진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이제 가겠죠. 가실 분은 가시게 되겠고, 이렇게 하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불필요하게 가실 분들은 이제 정리가 되겠죠. 꼭 가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은 맡기면 어떻게 되냐면 환자분한테 진료에서 보내주고 알아서 가세요 하면 다 찾아서 가야 돼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뭐 가는 과정도 어렵고, 가서는 이제 거기서 진료를 받게 되면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진료하는 병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 제주 한라병원에 가서 원격으로 진료받는 비대면 뭐 다학제 진료라든가 협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냥 포괄 2차 종합병원의 수가로 최상위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를 원격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KCTV의 문세희 기자인데요. 저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일단 하나는 이제 복지부에서 조건도 발표됐고 이제 한라병원에서는 뭐 이런
우리가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좀 가장 지금 병원에서 보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보완이 시급한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지역에서 지정을 조금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패키지 어떤 뭐 방옥별로 그렇게 패키지로 상급병원을 지정하는 이런 법안을 좀 준비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발표 말씀하신 것을 조금 먼저 보충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연대 간다고 해서 뭔가 무슨 혜택이 있겠느냐, 뭐 값이 뭐 진짜 싸지냐 이런 부분을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좀 간과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연대하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가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연대에서 필요한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CT를 찍거나 MRI 찍거나 이런 거를 다 여기서 진행할 거고요. 그럼 연대에 계신 선생님은 저희 병원의 뷰를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 병원에 있는 결과지를 보고 검사를 본다든지 CT 결과를 본다든지 뭐 CT를 본다든지 MRI를 본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진료비의 감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까지 어느 병원도 진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지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건데 여러분 역시도 이런 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까 아마 감이 좀 안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진료비 감소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내용 보시면 아까 민주당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여기하고 좀 안 맞는 거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제주도에 진짜 꼭 상급종합병원이라는 그런 명분을 꼭 내세워야 되느냐? 그냥 만약에 제주대학병원이 잘하는 게 있고 저희 병원이 잘하는 거 있을 충분히 잘 지원받아서 그거를 잘하면 그게 제주도민한테 도움이 되지 꼭 명찰을 붙여서 그런 명찰을 꼭 붙여야만 그게 되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만약에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두 병원이 뭐 협력하라 그렇게 해서 하면 더 좋겠다 한다 그런다면 뭐 적극적으로 협조할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종합병원이라는 그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들을 어떤 한 지역에다가 따로의 그런 걸 줄 건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 이번에 6기 나온 거 보시면 아직 번역이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아직도 서울 지역에 합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분리되고 그 번역이 분리된 다음에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사실상 번역도 분리 안 돼 있고 그냥 기준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는 준비하겠다는 거고 그 준비를 예전보다는 훨씬 오픈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혹시 답이 되나요? 질문을 첫 번째 질문에 특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절대 평가가 있고 상대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평가가 된다 하도 또 상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그게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나머지 있는 7개월 동안 상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것들을 지금까지 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누수현 제주 향당 이사입니다. 상급 종합병원 지정이 되면 아까 부원장님께서 설명했지만 제주도가 변하는 그런 요건들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변할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되면 중국에서나 이렇게 의료 관광, 그다음에 응급 이송, 숙박, 교통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될 건지 병원에서는 예측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엊그제 연설했는데 AI에 대한 한 28건인가 언급했는데 앞으로 의료도 마찬가지로 AI 이쪽으로 다 변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게 접목시켜서 앞으로 할 건지 그럼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돈들을 좀 빨리 땡겨서 정부로 이렇게 시설을 갖춘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제주도의 응급의료 지원단이라 그래서 전국에 없는 걸 묶어가지고 이미 미래적인 실행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그 예를 좀 들어보면서 한번 미래적인 것 좀 같이 얘기. 김원 부원장, 네, 저기. 네, 제주도구 지원단 단장 맡고 있는 본장 김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병원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응급이나 병원 외적에 대한 질문을 나눠져서 병원 외적 우리 계시는 시대 말씀하실 거죠. 병원 외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AI에 관한 것은 저희가 전국에서 진행되는 것을 저희가 3년 동안 2조 몇천억이 진행되고 봤는데 그 중에서 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을 전부 모아서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병원에 오는 과정까지 이 환자에 대한 진단에 있어서 구급 대원들이 아무리 훈련해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또 쓸 수 있는 진단 검사 장비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는 AI로 활용해서 조기 진단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도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의 주제는 지원단에서 제주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을 지금 전체 기획 예산으로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내년부터 아마 구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를 드시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가슴이 아파야 하면 심하게 의심된다라고 병원 돌리고 만약 틀자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AI는 심근경색 환자의 심전도를 찍으면 단 3초, 길어 10초 안에 진단의 가능성이 나옵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런 진단의 정도가 심전도 하나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15가지 진단병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지금 발표가 되어 있고 지금 FDA 승인까지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실제 현장에서 조기 진단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심근경색뿐 아니고 몇 가지 항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AI 활용은 저희가 현장에서 구급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단을 만들어서 응급실 현장에서 응급실 와가지고 병원에 진료받을 까지 대기 시간을 줄여서 제가 칭찬을 받고 있지만 이 시간을 줄이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현재 병원의 정보를 현장에서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갭이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입력하는 것을 사람이 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소방과 복지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종합상황판의 이제 내 손에는 응급실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합쳐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구급대원이 양쪽을 알기 위해서 결국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이 사항을 응급정보체계 구축이라는 것은 병원의 실사항을 병원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응급상황 필요한 국가 자료의 항목을 취합을 해서 실시간을 볼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AI의 한 방면이 어떻게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AI가 어떻게 적용되냐면은 한라병원 응급실이 평소에 3월달에 주말에는 환자가 이렇게 오고 몇 시간대에 몰린다. 그랬을 때 지금 환자가 얼마나 있는가도 상을 볼 수 있지만은 이런 기존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AI가 요때 이런 병원에 가면은 좀 가능하다. 이런 질환 이런 것을 분석해 주는 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다만 지금처럼 앞에서 말한 AI 이런 것처럼 무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업체가 있는 반면 그것이 비용이 드는 것은 사후에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차 진행되는 대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병원 상황에 대해서 우리 계시장 말씀하십니다. 질문의 중요한 부분이 AI를 도입을 좀 제주도도 빨리 하면 좋지 않겠냐는 게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AI라는 부분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또 이제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AI가 과연 무료까지 들어오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책임을 지는 부분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그 AI가 도입돼서 그 실질적으로 환자한테 시행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그런 검증 과정이 분명히 거쳐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환자한테 직접 도입되는 건 아니고 병원 전체를 운영하는 거라든지 어떤 의사들의 배치를 한다든지 병실에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아마 빨리 도입될 겁니다. 저희 병원만 해도 원장님이 워낙 그런 거에 관심이 많고 저희 자체 내에 프로그램들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제 제가 미팅을 해서 우리 병원에 도입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는데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행정적인 거, 뭐 물류적인 거 이런 것들은 아마 빨리 도입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환자한테 사용되는 거는 진단 부분은 빨리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치료 부분은 아마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냥 그 확보보다는 선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선점. 그래야 그 부분은 홍보가 되었고 제가 대답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 세브란스과의 연접도 왜 세브란스는 그럼 그렇게 손해 보면서 한라병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 왜 그러냐면 국가 차원에서 빅5가 너무 비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빅5 중에서도 새로운 모델, 선진 모델을 만들고 있는 데는 뭔가 가점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그 기회를 100% 취득해가지고 저희들과 제일 먼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도 지금 완벽한 실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체에 아주 근접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면 저희가 맨 먼저 도입돼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시간 관계상 답변을 좀 서면으로만 이렇게 받고 질문만 좀 드리고 싶은데 그 44페이지 요지로 질문 드리면 운동수술 표준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운동수술 시 그 수술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랑 그다음에 인력 재정 지속성 보면 순환 파견이라고 하는데 파견하는 사람들 오는 사람들의 직급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겸직 같은 경우에는 뭐 요일별로 이렇게 와서 도민들이 뭐 좀 확실히 알 수 있게 하시는 건지 겸직을 어떻게 좀 근로 형태를 좀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이 그 병원과 이 한라병원 사이에 근로계약이 또 좀 바뀌는데 그거를 어떻게 좀 진행하실 건지 그 묘안이 있다면 그것도 좀 궁금하고 또 약간 의료인도 좀 명의라고 하잖아요. 이런 유명하신 분이 오면 당연히 도민들도 좋아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체재비라던가 인건비도 혹시 한라병원에서 좀 부담을 한다면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그 예산은 도민들에게 그 습관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전체적인 한라병원의 구상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건데 또 파트너 지속 관계를 보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온다 해도 의료 사고를 또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법적인 유권 해석을 좀 하시는지 그런 거에 대한 본부팀이나 이런 게 좀 준비가 돼 있는지 그거랑 마지막으로 이 제주도도 특별 다치신다 보니까 조례라던가 또 이 한라병원의 이런 지금 구조나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들이 의료법에는 좀 저촉이 되지 않는지 혹시 좀 걸림돌이라던가 이런 게 좀 고쳐졌으면 하는 법이나 조례가 좀 있다면 그 항목을 좀 같이 답변을 넣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대부분이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 중에 아마 다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 준비하고 있는 우리 조현민 재단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꼼꼼하게 보고 드리고 간단하게 이제 좀 개요를 말씀드리면 공동 수술이라고 하는 부분 아까 김주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로봇 내시경 수술이라든지 이런 수술들은 여기서 이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그 환자를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면담을 통해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로봇 내시경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그 수술에 필요한 모든 검사와 준비를 다 하는 거죠. 하고 수술 날짜를 여기서 우리 병원에서 수술 일시에 예약하듯이 세브란스 병원에 예약을 해서 날짜를 잡으면 가서 수술을 받고 오셔서 수술 치료까지 받게 됩니다. 같은 병원처럼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공동수술이라는 게 지금 앞으로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로봇 수술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수술하시는 분이 한 분 있고 그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하는 분이 있으면 로봇을 통해서 그런 원격으로 수술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아주 원리고 지금은 이제 그게 흐름이 쭉 연결돼서 간다는 뜻입니다. 공동병원처럼
그리고 이제 또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지금 의료법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오는 건 좋은데 과연 와서 뭐 이분들이 책임을 질 수 있냐 뭐 그런 거 아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병원에서도 이제 운동 소아신장 부분들은 지금 진료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부천세종병원에서 이제 오랫동안 지금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오셔서 진료를 보시고 환자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데 이제 저희가 등록을 할 때 그 상급, 비상급 기타 인력이 있습니다. 기타 인력 등록을 하게 되면 아무튼 그러니까 그분이 그쪽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여기 와서 하더라도 불법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뭐 이 발생하는 거는 그분은 이제 그걸 해주시는 거죠. 이거 진료를 대신 봐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진료를 보게 되면 그 환자가 진료를 본 병원에서 다 수가를 산정으로 다 청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셨지만 수가는 하려고 해서 이제 수가 청구해서 받는 것이고 그분한테는 저희가 이제 체재비와 교통비 이런 데 지원해 드리고 있고 굉장히 감사한 거는 그분께서 그런 소아심장 환자들 되게 좋아하셔서 열심히 와서 보고 있다는 점 감사드리고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의료법이라는 게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 공동진료센터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 뭐 예약받고 접수받고 뭐 순환법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다 그런 걸 봐야 될 것이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수요자 입장에서 환자분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안전하게 공동병원처럼 다 흠이 끊기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진료비 문제뿐만이 아니라 환자의 편의점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서 자세한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상급 종합병원 지정되면 병원이 지정되면 지금 저 건물에 그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올릴 간판이 부족할 것 같은데 저 건물 기반 시설을 다른 데로 옮길 건지 아니면 더 추가할 건지 그냥 저렇게 해도 되는 건지 한번 궁금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뭐 상급의 간판을 달거나 그런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건용 외상 뭐 예를 들어 전용 응급 그 뭐 닥터 헬기까지도 들어와도 전혀 문제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고 그런 부분은 전혀 미비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제2병원 더 확장적으로 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건 대외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부분이 생기면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빅5 병원과 협업하는 것 자체 뭐 그래서 의료 서비스 질을 좀 높이다 요거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이게 더 원정 진료를 부추기는 결과가 나오지도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환자 입장에서는 한번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보면 어차피 서울 가서 뭐 치료해야 되는데 여기서 원정 진료 받더라도 원격 진료 받더라도 수술은 어차피 갈 건데 그러면 그냥 서울로 아예 가버리지 뭐 이렇게 되는 이제 시스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여러 가지로 다 걱정하시는 우려를 저희가 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촘촘하게 준비를 할 것이고요. 지금 이제 그러나 아까 우리 부원장님 발표하셨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게 아니냐. 이게 무슨 창구처럼 저런 거 보내는 그런 창구처럼 되는 생각하시려고 했는데 이게 공동진료센터의 이제 그 저희의 핵심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충분한 사전에 그 진료와 상담을 통해서 불필요한 원정진료 줄일 수 있다. 지금은 환자가 오시다고 하시면 저희가 소개서 가서 알아보십시오 하면 가지 않아도 될 원정진료가 더 생깁니다. 진짜 불필요한 원정진료가 그냥 가서 하고 거기 가서 진료를 받는데 여기 오실 필요는 없는데 왜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는 환자 입장에서 난감한 문제가 될 것이고 불필요한 원정진료 주는 부분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은 꼭 지금 빨리 그 상급종합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환이면 저희가 패스트트랙 그쪽과 연결해서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환자분이 직접 찾아가서 하면 절대 빨리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권위자인지도 모르고 가서 접수를 하고 기다리고 결국 어째 연락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아시는 분이 좀 빨리 하게 좀 해달라. 심지어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 처제가 유방암으로 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결혼도 안 했습니다. 지금 40대인데 양쪽에 요양이 다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케이스죠. 여기서
항암 치료까지 다 받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수술 받아야 되는데 이제 본인은 결혼도 안 했다 싶어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오버스로 이제 유방 수술 한다고 하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가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소견서 써주는 거죠. 아마 안 될 것 같은데요. 소견서 써주고 가서 알아보세요 했는데 이제 저를 통해서 처제가 이제 좀 제가 알고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봐서 해주는 이런 단계지 않습니까? 이런 거니까 사실 뭐 저희 처제는 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만 만약에 보통의 환자들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되는 자들이.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필요할 때 가서 꼭 치료받아야 될 때는 저희가 또 빨리 패스트트랙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나머지 세 번째 부분은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동 클리닉을 열어서 본인이 제주도에서 오는 환자들을 팔로우 받을 때 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아심장 하시는 분처럼 내려와서 그 환자를 직접 봐주시는 거죠. 그러면 뭐 굳이 한 달에 한 번씩 처음에는 다 가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환자들은 3개월, 6개월 팔로우 할 때 되면 가서 또 자고 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죠. 그거를 여기 와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그 주지에서 그런 추적 관찰을 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장점이 훨씬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첨언들이 뭐냐면 제주도에 있는 원정 진료 가시는 환자분들의 95%가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가고 계세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첫째도 그렇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 만약 공동진료센터가 있으면 거기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엄청난 혜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왜냐면 상담 보고 나서 제주도에서 의사를 오히려 불러 내려가지고 제주도에서 해도 되고 안 그러면 거기 가도 되고 이런 것처럼 그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가고 싶긴 한데 의사를 아는 사람도 거의 90%가 의사를 몰라요. 그냥 단지 그 의사한테 가고 싶을 뿐이에요. 근데 접근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린 접근 방법을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시기가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너무 거대해지는 픽5에 어떤 새로운 장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지금 정부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주 잘 해가지고 진짜 도민들이 뭐 서울 간다고 해서 자기가 다 알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경우가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의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고 좀 첨언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하시면서 할까요? 너무 진지하시네요. 네, 자연스럽게 식사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